AI 알고리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알고리즘 강의를 맡고 있는 닥터웨어 양진욱 교수입니다. 예, 여러분, 6주차네요. 제가 좀 업로드가 늦었어요. 사실은 여기 다음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여기 경영학과 외국인 학생들 강의를 하는데 제가 좀 밀렸어요. 그 찍는 게. 그래서 이번 주는 그 학생들부터 찍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 같은 거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거를 저희 그 중간고사 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좀 질문을 하신 것들을 제가 추려가지고 저도 확인해야 되니까 과제를 그 한꺼번에 10개를 내라고 할 걸 그랬나 봐요. 매주 보내시니까 제가 과제 폭탄에 맞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했습니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 잘했나. 그래서 좀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좀 널리 양해 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 폴더에다가 차근차근 예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슬픈 소식이 사실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저도 이렇게 녹화하는 게 좋더라고요. 다시 보기도 하고 저도 지금 공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립대도 마찬가지로 전 학기가 다 온라인 강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실시간으로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그 시간 맞추기는 귀찮지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습 과목이라서 중간고사 이후에 웹엑스로 하는 거를 또 여러분들도 좀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점점 내용은 어려지는데 질문해도 답변은 하몽차사고 근데 저는 혼자 하고 여러분 빼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공부를 박사과정을 할 줄 모르고 주는 대로 다 강의를 받다 보니까 힘듭니다. 주말이 없어요. 지금 또 찍고 일요일 내일은 또 딴 외부 강의 또 가야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순차적으로 계속 올릴게요. 그리고 그 중간고사는요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중간고사는 구글 설문지 형태로 시험을 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쉽게 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쉽게 내려고 하니까 대신 이제 다 오픈북이고 오픈 노트북이니까 인터넷 찾아서 하셔도 되고요. 20문제를 구글 설문지 형태로 시험을 볼 거고 시험 시간이 겹치거나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알았죠? 3일이나 줘요. 다 맞으라 이거지. 그렇죠? 기말고사는 더 어려울 테니까. 중간고사 망치면 폭망한다. 알았죠?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그래서 객관식으로 낼 거고요. 왜냐면 어차피 파이썬 코드는 전체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을 파이썬을 하는 거고 왜냐면 이게 이렇게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실생활에서 하는지 알아야 돼서 그렇지 파이썬 코드 자체는 중간고사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시험에도 나오니까 기말고사 때는 낼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코드는 내냐면 이 알고리즘 우리가 배우는 중요 알고리즘이 있고 제가 조금 이건 알아야 되겠다. 우리 여기 교재엔 없지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교재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이썬 교재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보충으로 뭐 트리 구조 뭐 이런 것도 설명했잖아요. 그게 왜 필요하냐? 탐색적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 여러분들이 하면 탐색적 자료 구조라는 게 하죠. EDA라고 해요. 그 EDA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겼구나. 빅데이터 분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통계학 공부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3, 4학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회귀 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어떠한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거를 원인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회사가 잘 돼. 그럼 그 대부분의 논문들이 그거예요. 회귀 분석을 돌려서 여기에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를 보니까 거기에 success factor, 즉 성공 요인이 뭐구나.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도로서 이런 거를 성공 요인이
다른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내가 있는 호텔이나 이런 데다가 적용해서 우리가 똑같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가 된다. 근데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한 것들은 뭐냐면 일반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 기업에 대해서 석세스 팩터는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만수르가 사우디 벌써 그 원유 벌써 틀리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게 아람코인가요? 아람코의 성공 요인을 그냥 우리 호텔에다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런 자원도 없고 거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니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오버피팅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결과가 여기에만 맞는데 이거를 다 일반화시킨다. 그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일반화에 오르라고 하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어떤 여성을 좋아한다, 남성을 좋아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트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쭈이를 좋아해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남자들이 쭈이를 좋아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또 다른 연예인들도 있을 거고. 그 쭈이만이 세계의 미인이다. 이렇게 조장하면 그건 네 생각이라고 하잖아. 똑같아요. 오버피팅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탐색적 분석을 해서 어떠한 상관관계, 우리가 딱 회계 분석까지 못해요. 너무 자료가 많고 그거 조사하다가 1, 2년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바로 다음 달 아니면 바로 다음 주에 보고서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연구하는 게 뭐냐? 최적화를 위해요. 옵티마이제이션. 가장 우리 옛날에 드라마도 있잖아요. 최선이 뭡니까? 그 최선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여기에는 잘 맞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거고 알고리즘 종류를 여러 가지 배우는 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경영학을 공부 우리는 깊게 하시면 요즘에 뭐야 상황이론이라는 게 있죠. 상황 적합. 이 상황에는 이러한. 자 리더십도 그래요. 이러한 상황에는 이러한 리더십. 솔직히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존경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상황에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처해 있는 상황이야. 지금처럼 역병이 돌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택트 마케팅, 즉 이렇게 우리가 마케팅을 하더라도 사람을 보지 않으면서 옛날에 신체 접촉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아이 컨택 그렇게 중요하고 서비스업에서 근데 언택트를 하면서도 손님에게 그런 거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최적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뭐가 있을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는 그냥 찾는단 말이에요. 그걸 예전에는 선언적 경험에 의해서 찾았다면 우리는 그걸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해가지고 만약 이거를 할 수 없을까? 찾는 거가 방법론, 즉 알고리즘이고 그거를 우리가 만약 이걸 자동화할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프로그래머들하고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마케팅 자동화나 업무 자동화에 한다.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 볼게요. 그리고 그래서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 좀 문의를 많이 하셔요. 이게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고 우리가 포옹밖에 여러분들 기초 프로그램에서 안 됐다고 해서 또 특강 할 때 이제 지금 뭐 이번 달 말까지 제가 공고를 했지만 하루 종일 이틀에 거쳐가지고 저희 강사님께서 외부 강의 오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만약 특강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학교 폐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온라인 강의로 전향해 달라고 해서 다 찍었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저작권 문제도 있고 이게 우리가 그분만의 특수한 그거고 또 판매하는 상품이 또 지금 어떤 교육기관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이제 이번 달 말까지 바쁘겠지만 크롤링 강의를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꼭 보시고요. 제가 파이썬 강의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시험에는 안 낼 테니까 그래서 파이썬 강의를 25분짜리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저쪽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도 R로 강의를 한단 말이야. 그 교재 자체가 R이어서 근데 R을 모르는데 R 프로그램으로 가르치니까 그 R 베이직을 그렇게 계속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한 강의씩. 그래서 우리가 수업도 중요하지만
파이썬 이제 폼부터 우리가 적어도 정규식까지 나중에 크롤링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시라도 여기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다음 학기에 저한테 들으시는 분들이 만약 있다면 그 데이터 마이닝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이썬을 R로 할지 파이썬을 할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래밍만 다를 코드가 다를 뿐이지 개념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3번, 25분짜리 3번 강의가 될 수도 있고요. 온라인 강의라서 그래요. 그리고 4번, 강의가 4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거 출석인데 너무 부담되지 않는다.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그래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시험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쵸? 제출을 하시고 구글 설문지 형태로 해서 제가 클라우드 형태로 받아서 나중에 채점을 해서 결과 보고를 할 거고 문제는 우리가 배운 범위 제가 정해 가지고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진도 나가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Q와 스택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합 알고리즘을 하려면요 다른 분할 정복이라는 공부를 좀 사전적으로 하시고 해야 돼요. 또 뒤에 이제 이 교재도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분할 정복이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책 혹시 보신 분들은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을 좀 간단히 언급하고 원래 다른 교재들은 다 그걸 하고 이제 C 언어로 기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래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C를 안 배운 상태에서 들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하고 우리 교재에 있는 걸로 넘어와서 코드로 이해하시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회문. 회문이라는 게 뭐냐면 회문이란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난 많이 했자. 회문이면 true, 아니면 false예요. 회문이라는 게 이제 거꾸로 읽어도 그 내용이 같은 낱말이나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역삼역 그러면 그러니까 한글은 기러기, 거꾸로 해도 기러기, 일요일, 일요일, 거꾸로 해도 똑같죠? 복불복, 복불복, 그쵸? 그랬냐 이거예요. 여기 이제 이 물음표는 이제 넘어가고 다 했냐 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는 이제 좀 이따 코드도 보겠지만 가운데는 일단은 기준으로 반까지만 이제 회문을 하게 되면 양쪽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양쪽이 여기는 거꾸로 하나씩 여기는 하나씩 더해가지고 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갖고 요로 끝에 뒤에 다 갖고 그쵸? 여기도 그렇죠. 마음 보세요. O는 놔두고 M 똑같죠. 와우도 똑같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레벨. 그래서 레이더, 카약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이게 봐봐요. 자료 구조예요. 큐와 스택이. 그래서 이런 자료 구조를 모르면 알고리즘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설명을 이제 왜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다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보통 왜 그러냐면 컴공과에서 2학년 때 자료 구조를 배우고 3학년 때 알고리즘을 배우고 이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AI 알고리즘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이걸 지금 한 학기에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 구조는 필요한 것만 하시면 돼요. 알고리즘 자체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원래 좀 욕심을 부려서 중간고사는 이렇게 하고 기말고사는 AI 알고리즘, 우리 그냥 인공지능까지, 딥러닝 기초까지 이렇게 간단히 이제 맛만 보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일단 실습은 일부러 여러분이 맡기지만 연습 문제까지 원래 숙제를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또 연습 문제를 좀 다 풀어주고 있잖아요,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듣고 난 다음에 돌리고 이해하고 그래도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왜냐면 이거 안 풀어주고 연습 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하라고 그러면 아마 저한테 질문 폭탄하는데 못 만나니까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긴 해요. 줌을 제가 그 유료 라이센스를 샀거든요. 유료 라이센스 안 사면 40분마다 방을 폭발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타 외부 기관 요즘 다 오프라인 강의가 다 온라인 강의로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컴퓨터는 그게 가능해서 그래서
시간을 좀 나중에 정해가지고 특강 형태로 질문만 쫙 모아보거나 아니면 강의를 줌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규 시간에. 그리고 그 보니까 녹화도 가능하더라고요. 그 실강한 거를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Q와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아주 기본이에요. 여러분 Q가 뭐냐면요. 이 Q라는 QU, EUE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일렬로 대기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화관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관. 아니면 여기도 얘가 나왔지만 여러분 택시 스탠드에다 길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관광지 지금 전 제주도에 잠깐 한 2년 살았는데 제주도 공항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렌트카 하시는 분들 있지만 이제 택시를 탄다. 그러면 이렇게 일렬로 택시 스탠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 먼저 온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가죠. 이렇게 한 명씩. 그쵸? 그러면 어떤 걸 발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따가도 제가 설명하겠지만 Q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되게 왜냐면 여러분이 앞에 있는 사람이 대기에서 딱 타잖아요. 택시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택시 가죠. 어디 가실래요? 하고 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차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오죠. 다음 손님 태우려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일일이 하나씩 한 칸씩 다 오죠. 현실적인 거예요. 그쵸? 그걸 이제 우리는 컴퓨터로 그냥 하나 가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걸 보고 만든 거야, 알고리즘이. 그쵸?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죠. 왜? 이 하나 떠나면 그러면 요거를 좀 이따가 하겠지만 A 제로 이게 택시 스탠드를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있는 값이죠. 이게 빠지면 요 뒤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다 앞으로 와야 되죠. 이해되시죠? 이런 구조가 Q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주요 스택은 뭐냐면, 여러분 아주 좋아하는 게 여기 그림에 나오지만, 여러분 스시 좋아하세요? 저희, 스시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회전 스시, 그쵸? 그래서 이렇게 먹잖아요? 먹을 때는 3,500원 싸 그런데 뭐 이제 계산할 때 보면 막 10만 원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 보면 요 스택은 이거예요. 말 그대로 스택이 뭐야? 쌓다잖아요. 쌓다 이렇게 쌓아요. 자, 그러면 하나 먹을 때마다 쌓죠. 자, 그러면 어떻게 쌓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뭐예요? 쌓을 때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순서대로 쌓이지 않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만약 이거 설거지 한다고 생각하세요. 가져왔어요, 여러분. 웨이트리스 웨이터에서. 그러면 설거지 할 때, 여기가 첫 번째 왔으니까 여기부터 빼가지고 청소해요? 아니죠. 어차피 다 설거지 할 거리, 여기 5번부터 빼죠. 스택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들어가는 건 false in인데, 나중에는 빠지는 건 뭐부터 빠져요? 5부터 빠져. 마지막에 온 것이 빠져요. 그렇게 돼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first in, first out이에요. 처음에 오신 게 나가요. 그쵸? 그쵸? 어디 비슷하지 않아요? 회계에서 우리가 뭐 라이프, 그쵸? 그 다음에 뭐, 그쵸?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면세점에서 일하면 저도 면세점 이제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있잖아요. 제주공항이나 그다음 컨벤션센터에 그때 오픈하면서 그때 배웠어요. 물류도 공부를 해야 되구나. 왜 경영학과니까 우리가 유통이나 이런 것들 왜 우리 알다시피 호텔, 리조트 이렇게도 있지만 또 뭐야 면세점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라호텔하고요. 롯데호텔은 면세점이 갖고 있죠. 지금은 뭐 하늘길이 막혀가지고 다 폭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라 호텔 같은 경우에도 호텔하고 거기 면세점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이 커요. 그게 이제 나중에 트레이드 오프가 돼요. 왜냐면은 호텔이 만약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가치가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대신 한마디로 달러가 싸잖아요. 상대적으로 하나가 그쵸? 올라 하나 우리가 돈이 많으면 우리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학 공부했죠? 환율 공부하면 그럼 환율차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투숙하기는 비싸면은 똑같아요. 수요와 경제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 오기가 좀 그렇죠. 옛날에 20만 원이면 투숙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신라 호텔에 30만 원 돼야 돼. 그러면은 좀 더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또 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가격이
원래 20만 원이었던 게 30만 원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하지만 달러랑 비교했을 때 달러가 예를 들어 1달러가 2,000원이었다가 이제 3,000원 가치를 받아요. 그러면 물건값은 역으로 더 싸잖아요. 그래서 면세점이 사면 더 싼 거예요. 그렇죠? 달러로 사면 그렇죠? 이해되시죠? 달러 가치가 1달러가 2,000원에서 만약 3,000원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더 싸잖아요. 내가 달러로 면세점 물건을 달러로 사니까. 그러면 대신 구매 면세점은 잘 되겠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갖고 이제 부자 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차손을 고민해서 이제 트레이드 오프하는 건데 신라 호텔이 대부분 그걸로 항상 수익을 내는 거예요. 호텔 자체로는 돈이 나는 게 아니에요. 호텔 자체는 부동산 가치인데 솔직히 신라 호텔 판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 뿐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뭐 잠깐 번외로 얘기했던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Q와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아주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컴퓨터 과학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료 구조로 그렇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료에 메모리가 우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자료 구조는 자료를 넣는 동작, 자료를 빼는 동작을 다 할 수 있는데 다 일렬로 보관된다. 이게 지금 위에서 이렇게 쌓은 거지만 일렬로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리스트 형태로 쭉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메모리라 그러면 일렬로 보관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넣고 빼고 하는 동작이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러면 뒤에서 Q는 줄서기, 택시 타기 위해서 줄 서는 과정. 그래서 택시를 도착한 사람이 맨 뒤로 가서 줄 서고, 그쵸? 우리 딱 오면, 나 뒤에 왔어. 그러면 이렇게 줄 서세요. 이러잖아요. 앞에 하면 새치기 한다고 혼내잖아요. 택시가 도착하면 이 사람이 줄을 빠져나가고 택시 타고 가장 먼저 줄 선 사람이 가장 먼저 택시를 타는 first in, first out 그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Q 안에 이제 이 대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또 새로 왔어.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왔다 in Q, Q에 자료를 하나 집어넣는 동작이고 한 사람이 여기 제일 앞에 이걸 이제 이게 텍스트 스탠드가 A라고 하고 이게 0, 1, 2, 3 이게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이썬 코드로는 어떻게 해요? 점 append 뒤에 어떠한 리스트에다가 하나 숫자를 더할 때 쓰는 게 이거죠. 이걸 3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해요? 빠지죠? 우리 뺄 때 어떻게 해요? 점 pop 그렇죠? 뺀다. 그렇죠? 요 A 0을 빼면 이쪽으로 가고 나머지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걸 DQ, Q 안에 있는 걸 한 개씩 꺼내는 동작. 자, 그래서 스택은 접시 쌓기. 우리 기억 아까 말한 것처럼 식당에서 접시를 하나하나 해서 설거지하는 과정. 그러면 다 먹은 접시를 쌓을 때 쌓은 접시 메뉴에 올려놓죠.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메뉴에 있는 접시부터 꺼냅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가장 먼저 꺼내는 걸 맞죠. 그쵸? 가장 늦게 여러분들이 먹어가지고 잡수시고 이제 개선하려 하려는 한 마지막 접시가 결국 가장 먼저 last in first out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접시를 꺼내려면은 메뉴에 있는 접시부터 하나씩 꺼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약간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왜냐면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자료를 꺼내려고 그러면 이걸 다 옮겨야 되잖아요. 우리 한우에 다 봤던 것처럼. 그래서 다 푸시라는 게 있어요. 푸시는 스택에 자료를 하나씩 집어넣는 걸 말하고 이걸 빼는 걸 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요 그림 13-3을 볼게요. Q는 이렇게 하나씩 들어와서 먼저 하나씩 나간다. 근데 여기는 들어오는데 push 여기 뒤에 있는 것보다 빼죠. pop 알았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Q에서 자료를 꺼낸다. DQ라고 해요. 그러면 1, 2, 3, 4 이 순서대로 가고 스택이라고 하면 자료를 팝 하려면 4, 3, 2, 1 순으로 간다. 알겠죠? 그래서 Q와 스택은 일렬로 보관한다는 특징이 있다. 잊지 마시고 우리 객관식 문제 이런 거 준비하시려면 Q와 스택이 있는데 초기화하면 빈 리스트를 만들어야죠. 우리 메모리 공간을. 그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초기화를 하느냐?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우리가 스탠드 A라고 하면 스탠드에 사람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빈 리스트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자료를 하나씩 넣어요. 그러면 Q.append X 보면은 맨 뒤에 하나씩 붙는다 이거예요. 원래 기존에 있으면 3명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 그러면 이거 뭐예요? inQ죠? inQ를 Q라는 지금 있는 이 대기 행렬에다가 append
x를 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만약 꺼낸다. DQ라고 그랬어요. 제거하다. QPOP 0. 그러면 요거부터 첫 앞에 있는 것부터 자료를 꺼냅니다. 자, 똑같아요. 스택입니다. 스택은 st로 이렇게 쓰여서 빈 리스트 만드는 거 똑같고요. 왜? 일렬로 쓰기 때문에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자료를 꺼낸다. 자료를 넣는다. 푸시한다. 그러면은 아까 보는 것처럼 뒤에부터 하나씩 쌓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st.append x, 즉 맨 뒤에 자료 추가하고 꺼낼 때는 뒤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pop, 뒤부터 꺼낸다. 자, 주어진 문장의 문자들을 하나하나 Q와 스택에 넣은 다음에 Q와 스택에서 하나씩 자료를 꺼낸다고 생각해 볼게요. Q는 들어간 순서대로, 스택은 거꾸로 뒤에서부터 나온다. 회문은 거꾸로 읽어도 같은 글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아까 마음, 거꾸로 읽어도 마음. 그쵸? 저 기자들이 기러기예요. 기러기 기자들. 많이 들어봤죠? 기러기. 알았죠? 이런 식으로. Q에서 꺼낸 문자들, 원래 순서가 스택에서 꺼낸 문자들, 역순하고 모두 같다면 그 문자는 회문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 회문을 하려면 Q와 스택을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Q는 앞에서부터 빠지잖아요. 스택은 뒤에서부터 빠지잖아요. 근데 거꾸로 해가지고 와우 봐봐요. W가 Q에서 요거 붙여 하나 A0에 있는 거를 0, 1, 2인 테니까 0, 1, 2인데 잡아요. 이 A에 Q에서 DQ에서 하나 빼. A에 0을 뺀 거 W가 여기에서는 거꾸로 뒤에서 빠져. 요게 같으면 뭐예요? 회문이죠. 똑같은 말이 앞뒤로 똑같은 거. 그래서 회문 찾기 알고리즘 보겠습니다. 우리 예제 소스는 꼭 돌려보세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회문인지 아닌지 찾기. Q와 스택의 특징을 이용하는데 문자열 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efinition 하시고 내가 이걸 영어로 공부를 안 했네요. palindrom이라고 해요. 자, 문자열 S가 있어요. definition 우리 이렇게 해놓는다 이거예요. 자, 회문이면 true 아니면 false를 합니다. Q와 리스트를 정의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 만든다. 이게 초기화죠. 이렇게 놓고 첫 번째 단계 알파벳 숫자를 해야죠. 이게 알파벳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뭐 느낌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거하고 앞뒤로 어찌됐든 같은 말인지를 회문인지를 봐야 되니까 이게 똑같이 이 알파벳 문자인지를 정의하는 코드를 삽입해 줘야 됩니다. 자, 폼은 돌릴 거예요. 자, 어떤 S라는 어떤 것 중에 센텐스 중에서 이건 센텐스를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중에 S, X. 그쵸? 그럼 이건 인덱스 중에 하나의 값이겠죠. 그 중에서 하나씩, 이 중 리스트 중에서 하나씩 내가 뽑아가지고 돌려볼 거야. 반복할 거야. iter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자에서 알파벳이면 자, 공백 특수 문자 숫자가 아니면 그걸 Q와 스택에서 하나씩 리스트, 아까 Q 리스트하고 스택 리스트에서 공백 문자, 뭐 특수 문자, 뭐 느낌표, 물음표, 그쵸? 숫자 이런 것들은 행문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거나 해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걸 해야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댓글 분석이나 자연어 처리나 나중에 이제 깊게 들어가시게 되면 보통 인터넷에서 이렇게 어떤 걸 쫙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인터넷에서 있는 건 HTML 문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와가지고 막 그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되어 있는 막 문자들이 나와요. 처음에 그냥 명령어 같은 경우.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만 어떤 키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언급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만 한국말도 그렇지만 뭐 쓸데없는 점, 그쵸? 펑츄에이션 같은 거, 느낌표, 그 다음에 and, 그리고, 하고, 서는, 뭐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조사가.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명령을 써야 되죠. 그걸 정규식으로 이제 보통은 제거하는 이런 걸 합니다. 뭐라고 하면 똑같아요, 이런 것처럼. 만약 한글이 아니면 제거해라. 아니면 뭐 알파벳이 아니면 제거해라. 근데 이제 여기는 코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알파벳이 많으니까. 그리고 Q와 스택에 그 문자를 추가하는 거죠. 자, 만약 이 X라는 내가 하나씩 뽑은 문자가 이 알파벳이면, 그쵸? 거기 Q와 스택에 하나씩 붙여 거기 있는 단어들을 뭐예요? append 쓰고, 근데 X를 하는데 뭐예요? lower가 뭐냐면 소문자로. 즉, 대문자하고 소문자하고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소문자로 바꿔줘라는 거야. 다 소문자로 바꿔줘. 그리고 어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앞에 오면 man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그쵸? 저도 닥터 윌 하면은 닥, 그쵸? 윌 또, 그쵸? 이렇게, 그쵸? 이렇게 써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DRWILL 그리고 여기 점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에 2단계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게 전처리예요, 전처리.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가서 나온 이런 문장을 보고 다 한다 어떻게 해요? 다 지워줘야지 뭐. 그치? 만약 이런 게 엑셀로 만약 떨어지면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떨어지면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요. 그러면 Q와 스택에 있는 문자를 꺼내면서 하나씩 비교하는 거야. 하나씩. 자, while문은 우리 for문하고 다르게 어떠한 조건, if 어떤 우리가 브레이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무한 루프를 하잖아요. 그건 아시죠? while문으로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정지 조건이 있어요. 그죠? 브레이크. 그쵸? 어떠하면 이제 나와라. 그러자면 계속 반복합니다. 자동화하기엔 아주 좋은데 대신 끊임없이 반복하면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전력, 전기 소모량도 엄청날 거고 메모리 소비량도 엄청날 겁니다. 쓸데없이 계속 돌면. 그러니까 반드시 정지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일단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자가 이제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문자가 하나씩 답 하나씩 빼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맞으면은 true, 틀리면 false를 이렇게 반남 리턴 값으로 주면서 빈칸에 있는 그 큐에 있는 게 빈칸이 남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이거면 Q하고 아까 그 이후에요. Q에서는 하나씩 들어오니까 Q에서 처음부터 빼고 스택은 뒤에서부터 빼니까 그게 두 개가 겹쳐가지고 다 하나씩 빠질 때까지. 그쵸? 그래서 while if Q가 처음에 제일 앞에 있는 것부터 빠지잖아요. Q 그래서 0인 거예요. 그게 0이 스택에 그쵸? 꺼낸 문자. 스택은 끝에 있는 문자잖아요. 이게 서로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문이라는 거는 요거하고 처음 끝하고 스택에서 빠진 거하고 글자가 만약 와우라면 같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리턴 값을 false로 치고 그게 맞으면 Q를 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Q에서 지금 저번에 제가 저도 한번 그래도 확실한지 이제 저도 이제 주피터 노트북 켜가지고 오류 났다는 거 한번 긁어보고 저도 해보고 왜 오류가 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 그 보통 이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저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그때 이게 뭐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인덴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 Y라고 여기에 만약에 리턴 여기 있으면요. 이거 무한 루프 빠집니다. 또 여기 있어도 안 돼요. 자, 여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바나 C 언어는 코드가 쓸데없이 더 많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디 R은 그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게 다 C 언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만약 if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여러분 이해가 했을 거예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이걸 해줘요. 세미콜론을. 그래서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 그리고 여긴 밖으로 나간 거예요. 적용이 이 구절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while이 Q라면 그냥 true를 반납해. 계속 무한. 근데 그 안에 이제 정지 조건을 만든 거죠. 만약 Q가 서로 같지 않으면 false를 던지고 그러지 않으면 true해. 그리고 빈칸이 나오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리턴 값이 여기 있는 거예요. 결값을 저장하고 끝내기 하는 정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 인덴트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에러 난다니까요. 그래서 왜 에러 나냐고 물어보는데 보시면 이제 이런 거 틀린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 답변이 안 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한번 그걸 바꿔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칸을 바꿔서 인덴트.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일단은 계속 그런 질문 하신다는 건 아직 파이썬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기초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을 다시 포음부터 조금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꼭 익숙해 주시기 바래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뭐 졸업하고 계속 이제 뭐 현장직으로 갔을 때 이걸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프론트 데스크 클럭일 때부터 파이썬 공부를 하긴 했는데 실무에서 안 쓰면 별로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백오피스 쪽이나 아니면 이제 호텔에 이제 현장 지어드 영업 판촉 부서 이런 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맨날 분석하셔야 되거든요. 마케팅 분석. 결국 판촉을 거쳐야지 마케팅으로 가요.
바로 마케팅으로 가는 데는 롯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롯데 호텔이 지주회사인 건 아시죠? 롯데그룹에서 거기가 홀딩 컴퍼니예요. 롯데 호텔에서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러니까 롯데 외에는 정확하게 마케팅 비서가 따로 없어요. 대부분 다 있지만 마케팅 앤 세일즈예요. 즉 판촉 부서를 잡아요. 자기가 이 비즈니스에서 현장직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알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지휘하는 마케팅 백오피스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본사, 그러니까 아예 본사에서 이 기획, 마케팅 기획, 그쵸? 전체 관리, 마케팅 관리 쪽, 그쪽으로 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어, 엠베서더 그룹에서 이런 거를 한 거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레비뉴 매니저나 그쵸? 하이트나 1등이나 다 이제 이런 부서가 있으니까 데이터 요즘에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룹에서는 아예 빅데이터 정보 부서. 그래서 저랑 같이 석사 하셨던 분들도 대부분 그 부서로 가기 위해서 석사 과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붐이. 대부분 그 부서로 빠지고 싶어가지고 빅데이터 관련 부서로. 근데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거기가 이제 그런 사람 이런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뭐 컴공, 통계학 다 해가지고 빅데이터 했는데 결과를 1년 만에 실제로 컨설팅 가면 그래요. 1년 만에 내라고 해요. 기대를 엄청 갖죠. 여기 수학과 학사 출신, 뭐 통계학 석사. 그때 뭐 해봤어요. 이제 파이썬부터 모르는데. 뒤에서 맨날 뭐 커뮤니티 가가지고 이거 좀 부탁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전문가의 도움 없으면은 NGD만 하고 노가다만 하면 그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 해체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안 되겠다. 교육을 요즘에 아예 직원들을 대학교랑 연결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쵸? 통계랑 이런 걸 다 결국은 다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다 알아야. 그러니까 코드 짜는 사람 따로, 뭐 따로, 프로그래머 따로 이러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걸 맡으면 파이썬이나 R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것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90%가 수학이니까 문과생들은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간단한 코드나 이런 것들을 결국은 프로그래머나 거기에 있는 컴공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그 사람들도 내가 한 말을 알아야지 만들어 줄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결과물이 나오면 해석은 할 줄 알아야 적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 이렇게 좀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요. 지금 그런 인력을 여러분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R 막 저번에 통계학 할 때 보니까 R 막 하니까 또 프로그래밍 배우니까 싫어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새로운 거를 딱 받으려고 그러면 요즘에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딥러닝 쪽이 하도 발달하니까 하지만 왜 R을 사람 아직도 학교에서 교수님들도 그렇고 많이 공부를 하냐 여러분들이 아는 SCI 논문 지금 어떤 게 이렇게 체계가 아직 안 돼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신규 학문들 계속 지금 특히 딥러닝 쪽에 그래요 막 이런 것들을 검증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소스 코드를 얻기가 되게 힘들어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죠. 알려고 해도 다 수학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논문으로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걸 적용해서 이제 응용해서 경영학 쪽이나 이런 데서 논문을 나오면 R로 대부분 쓰세요. 그러니까 R이 좋은 게 SCI 논문이나 그 새로운 논문들이 다 R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공개를 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학교 막 이게 교수님들 보면 논문 많이 쓰이잖아요. 특히 뭐 누구라고 아는 게 있어요. 실길리 뭐 영어로 했어요. 뭐 이런 분들 논문이 해외에 저술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할 때 R로 다 쓴단 말이에요. R 코드를 다 공유해요. 왜냐면 딴 연구자가 봤을 때도 왜냐면 일반화가 되었잖아요. 자기가 자기 데이터로 한번 돌려봤는데 똑같이 나와야 그게 되지. 이 사람이 뭐 유명한 논문이라 써봤자 그게 한국 상황에서만 맞아.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아까 말한 오버피팅이에요. 자기는 회사에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코드만 받은 거지 쓰레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해 보라고 다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SCI 논문으로 나온 건. 그래서 그러면은 대부분이 뭐냐? 그걸 자기의 다른 상황에 맞춰가지고 또 논문을 금방 쓰는 거예요. 코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파이썬 여러분 다 코드 쳐야 돼. 그러면 결 봐봐요. R하고 파이썬, 저도 그래요. R하고 파이썬을 다 할 줄 알아요. 그렇죠? 왜 되냐면 여러분 SPSS에서 통계 많이 공부하죠. 석사분들도.
근데 또 어떤 걸 하게 되면 스타타나 에이모스,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은 되게 쉬워요. 이런 클릭 베이스가. 근데 만약 내 연구 주제가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박사를 써야 되는데 SPSS에서 패널 데이터는 돌리지도 못해요. 그 기능이 없어요. 그 기능을 부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주고 그 기능 하나 구현돼요. 근데 R은 무료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 이해되시죠? R은 모든 통계에 관한 모듈이 다 있어요. 그래서 R을 하는 거야. 파이썬이 근데 왜 대세냐? 파이썬은 R에 나중에 우리가 배운 지 판다스나 넘파이라는 게 있어요. 판다스가 빅데이터, 그러니까 넘파이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넘파이는 분석을 하는 전처리하는 처리 기구고요. 판다스는 바로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도구인데 그것도 보면은 여러분 그림 그릴 때 매틀랩이라고 있어요. 즉 매틀랩이라고 하는 또 유료 많이 쓰는 공학 쪽에서 많이 쓰는 그래픽 베이스에 있는 거를 그대로 베껴왔고 판다스가 아래 모든 모듈들을 그대로 베껴와요. 서로 오픈소스라. 그래서 파이썬이 대세가 된 거예요. 왜? 딥러닝까지 다 구현되고 코드가 짧고 결국은 다시 말하지만 R하고 파이썬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데이터 분석 쪽으로 경영학 문과 출신에서 그쪽으로 가시려면 그러지 않으시려고 내가 어떤 특정한 공학 쪽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컴공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럴 필요 뭐 있어. 나는 여기서 경영학도라서 내가 좋아하는 호텔 관광 홍보를 하면서 대신 어떤 분석은 하고 해야 돼. 근데 파이썬이 일단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R을 같이 하셔야 된다. R 코드는 직관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거. 그리고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시면 SPS나 스타타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파이썬하고 R만 하면 다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것만 알아도 세계에 있는 모든 통계 다 할 수 있다. 다 분석해 가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잠깐 했는데 이렇게 와우라는 문자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하고 여기가 아까 I am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렇게 끝에 하고 스택에서 이렇게 일치하죠 계속.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알파벳이냐 이거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아마 false가 될 거예요. 그쵸? 분명히 틀리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온다. true, true, false. 그래서 is alpha 함수는 주어진 문자가 알파벳 문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기능이고 공백 숫자 특수 문자 is alpha 함수를 걸러내고 로우 함수는 알파벳을 소문자로 바꿔주는 기능이고 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q와 스택에 추가함으로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행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좀 많이 해서 40분 넘었네요. 제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리스트를 이용한 q와 스택을 구현. 제가 이거를 쳤는데 시간이 좀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봐요. From collections and dq. 그래서 dq를 어떤 함수를 q에다 넣을게요. 버릴 거를. 그래 append 이거 쳐보세요. 제가 친 거예요. 저도. q에다가 append 1 그러면 1이라는 리스트 안에다가 q라는 리스트 안에다 1을 추가한 거죠. 거기다 append 2 하면 2 추가하죠. 그 다음에 q에다 pop left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걸 1을 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치면 아마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DQ 가정이죠. 거기서 Q에서 1을 뺐기 때문에 마지막 여러분 쳐보면 Q를 치면 Q가 DQ 여기라는 이름이니까 2라는 리스트가 하나 남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Q가 비효율적이면 0번 일치 처음에 있는 요 위치 A가 이게 A라고 그러면 이게 DQ잖아요. DQ라고 그러면 DQ에 지금 우리가 정의한 거에 옆 0 DQ의 0이 1이잖아요. 1에 있는 게 빠지면 결국 이게 앞으로 다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2라고 왔잖아요. 근데 리스트로 만든 큐에서 뺀다. 그러면 큐에서 팝 0 하시면 되고 리스트로 만든 잘못 썼네요. 스택에서 자료를 하면 팝인데 sd 닷 팝 하면 뒤에서 빠진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 진도 더 나가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프론트에 대기를 막 할 때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여러 개 여러분 커피숍 가면 그거에서 대기 행렬 관리하는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된 거예요. 어떻게 앉을 공간을 만들고 우리가 뭘 줘요? 알면 벨 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런 이유가 이런
대기 행렬이 하나 하면 뒤에 있는 게 하나씩 몰리고 이런 것들을 없애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방법이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면 방법을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줄을 세울 때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 배울 사람이라면 우리가 보통 처음에 오신 분들이 여기서 봐가지고 대기를 하고 이렇게 프론트에서 이제 접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먼저 오신 분들을 여기다가 뒤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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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방법인 거야. 왜?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 그러면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 여러분 이게 서비스 디자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하고,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뒤에서부터 오신 분이 1번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빈 공간이니까 여기다가 어떤 표식을 남겨 놓으면 여기 있는 사람은 굳이 여기 서지 않아도 알죠. 그게 팻말 주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먼저 오신 분들한테 가면, 그쵸? 기다리는 마냥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기 긴 줄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 사람 빠지면 이렇게 하나씩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저는 그냥 서비스 디자인 입장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만약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 근데 뭐 솔직히 요즘에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그냥, 근데 이런 공간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좋은 호텔들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프런트에 이쪽에 앉을 공간을 만들어 놓죠, 일부러. 그리고 이 앉을 공간이 그냥이 아니라 커피숍으로 운영해요. 그래서 뭔가를 체킹할 때 여기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다가 또 사람 심리가 커피도 먹으면 매출도 올리고 이런 관점을 한다 이거죠. 공간 디자인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렇지만 커피숍 가가지고 그 알람표 받고 앉아 있다가 부르면 가고, 그 호텔 입장에서는 이게 보고 순서를 기억해서 뭐야 손님은 그냥 앉아 있다가 체킹할 때 직접 와서 체킹을 도와드리죠. 고급 호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현실에서. 자,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자, 찾았다가 2교시 들어갈게요.